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요즘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이런 용어들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개념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같은 개념으로 쓰시고 계시는데요. 법적으로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네. 자영업자는 말은 인구 통계상의 용어로서 직접 임금 받지 않고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있든 없든 상관없고요. 혼자 가게를 운영하신다거나 노점상을 하신다거나 혹은 사업장 없이 사업을 하셔도 역시 자영업자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소상공인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개념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10명 미만인 사업체,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도 보고 있는데요. 10억 원에서 120억 원 사이의 사업체라든가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의 매출, 또는 숙박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으로 불립니다. 쉽게 말해서 작은 기업을 뜻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자영업자가 훨씬 넓은 개념이고요. 소상공인은 그 자영업자 안에서도 그 매출 규모가 작은 기업을 뜻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싼 가방에 커피를 쏟은 B씨. 직접 세탁을 해봤지만 얼룩이 남았는데요. 가방 수선집에 의뢰해 새 가방같이 고쳐졌지만 수선비만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평소 카드를 쓰지 않은 B씨는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수선업자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B씨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 이 부분은 무조건 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 따로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업종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셔야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외 업종이 있군요. 예,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대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예외 대상이 됩니다. 네. 이는 이제 사업자 간에는 현금 영수증이 아니라 세금 계산서나 일반 계산서를 통해서 발행이 원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연매출 2,400만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라든가 현금 영수증 발급 여건이 되지 않은 읍면 소재의 사업자, 무인자동 판매기 운영업, 택시 사업자, 노점 상업, 복권 판매소 등 일부 업종은 의무 발행 업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부 일반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거래 금액 1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였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일부러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규정을 어겼을 때 어떤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을까요? 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서는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를 사용해서 잦은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건당 10만 원 미만의 현금 결제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을 때도 이를 거부하거나 하였다면 해당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부나 허위 발급이 2회 이상 적발됐다라고 한다면 해당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업주가 실수로 이제 현금 영수증 발급을 누락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한다라고 하면은 가산세의 50%가 감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현금 영수증 발급이 사업자한테도 결코 손해가 아닌 것인데요. 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필요경비 인정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가끔씩 동네 가게에 들러서 현금으로 계산을 할 때 사장님 저 현금 영수증 좀 발행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부가세 10% 더 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맞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불법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불법이군요. 네. 판매 가격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다만 현금 영수증은 지급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현금 지불 증빙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추가적인 금액을 더 내라라고 요청한다는 건 근거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사업자는 가산세나 과태료를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법률 자문 구할 수 있는 곳들이 채널이 좀 마련이 돼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하는 여러 법률 지원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네. 또 민간기관에서도 사실 자문을 제공하고 있기도 많이 하고요. 오늘은 세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폐업 예정이거나 또는 이미 기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법률 자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나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률적 이슈들에 대해서 전담 변호사의 1대1 매칭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채무 조정을 위해서 개인 회생 파산 신청 대리라든가 워크아웃에 대한 채무 조정에 대한 상담, 솔루션 등을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관인데요. 네, 우리가 흔히 법구공이라고 부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법구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 소송 대리 지원, 소송 비용 지원 등의 여러 가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농업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양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법률 조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중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구조 지원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사사건이라든가 개인위생 파산 등에 관련된 법원 사건에 있어서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까지도 역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만한 기관은 소상공인연합회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그리고 권익 보호를 위한 기관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법률이나 노무나 세무 부분에 있어서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같은 경우에는 소송 대리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 임대차나 상업 등기, 각종 인허가 그리고 계약서의 해석이나 작성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서비스를 전화 또는 서면으로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랑우선공자 가입자분들을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라든가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도 많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을 운영할 때는 무엇보다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계약서 한 장, 작은 절차 하나가 큰 손해를 막아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